트럼프가 어제 이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이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예외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사설들이 가장 많았다. 이 현대치 이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자동차예요. 우리 대미 수출의 27%를 차지하고 있고 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 미국에 작년에 자동차를 170만 대를 수출을 했어요. 그중에 100만 대가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예요. 국내에서 100만 대가 미국으로 건너갔고 미국 현지 생산 멕시코 여기에서 생산된 게 70만 대예요. 그런데 100만 대에 25%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엄청나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 다음에 GM 코리아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가 한국에 만든 GM 코리아 한 50만 대 정도 생산을 하는데 그중에 85% 41만 대를 미국으로 수출을 해요. 그래서 GM 코리아 같은 경우는 25% 관세가 지금 4월 3 일부터 부과되기로 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공장 문을 닫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백악관으로 달려가 가지고 미국에 향후 4 년간 270억 불 우리 투자할게. 31조 원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트럼프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차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지만은 한국에서 지금 생산돼서 미국에 수출한 작년 같은 경우 100만 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어제 보니까 조지아 공장에서 20만 대 증설 그걸 계속 공사를 해 왔는데 어제 준공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의 생산량이 지금 한 뭐 90만 대 정도로 느는 모양인데 그거를 추가 증설을 해 가지고 조만간 120만 대 체제로 늘리겠다. 그러면은 지금 170만 대 수출이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할 때 미국에서 120만 대 생산을 하고 한국에서 50만 대 생산을 하고 아니 그러면은 한국의 수출량이 50%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많은 시설, 인력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또 GM 코리아의 그 시설과 인력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심각한 실업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데 대한 어떤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그런 사설들이 오늘 제일 많았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대 최악의 산불 관련해 가지고 하여튼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 무대응, 무능을 질타를 하고 이 산불이 진화되는 대로 시급히 체계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라는 사설이 또 많이 나왔고요. 다음에 이제 4월로 넘어가는 뭐 기정사실이 됐죠.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를 표명하면서 헌재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빨리 윤석열을 선고를 잡아라라고 촉구하는 사설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한 오늘의 픽은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사설입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경향신문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윤석열을 파면해라. 이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 빨리 선고일을 잡아라. 자, 다음 보실까요? 동아일보는 역시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아니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뭐 아까 여러 가지 뇌피셜 중에 4월 18일을 넘기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도 돌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4월 18일 전에 이거 하긴 하는 거야? 도대체 정말 헌재 왜 그러냐라고 헌재를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고요. 다음 보실까요? 자, 한겨레 신문은 헌재는 주권자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냐. 12월 3일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모든 국민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켜봤다. 뭘 더 따지고 말 게 뭐가 더 있냐. 제발 좀 빨리 선고일 잡아서 윤석열 파면시켜라. 라고 촉구하는 사설. 다음에 다음 보실까요?
다음에 중도보수 한국일보 역시 마찬가지 톤입니다. 헌재가 혼란 끝내야 된다. 언제까지 국정 혼란을 방치할 거냐. 헌법 수호가 헌재의 임무 아니냐. 빨리 선고일 잡아서 국가적인 혼란을 끝내라. 이렇게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자, 논조 보실까요? 다음이요. 팩트 보실까요? 자, 헌법재판소가 어제 일반 사건, 한 달에 한 번씩 잡는 일반 사건만 선고를 하고 아직까지 선고를 지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지정할 경우에 내주 초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데 좀 희박하다라는 의견이 아직은 많고요. 4월 2일 날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3월 31일이나 4월 1일, 내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잡으면은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3일 이후로 잡을 거다. 3일 이후로 잡는다면은 4월 4일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금요일. 그래서 어쨌든 마지노선은 이제 3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 버리면은 6인 체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불가능해지는. 그래서 4월 18일이 마지노선이다. 올해 접수된 여러 건의 탄핵 사건 중에 남은 게 지금 3개예요. 윤석열, 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변론이 끝난 상태고, 다음에 조지호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금 혈액암을 앓고 있고 아직 변론도 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지금 뭔가 재판관 간에 이견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대 1이냐 6대 2냐 한두 사람이 좀 각 하나 기각 의견을 내 가지고 이 사람을 설득하느라고 시간을 끌고 있다. 이런 지금 관측이 제일 많고, 아니면은 정말 지금 국힘이 떠드는 대로, 구구가 떠드는 대로 5대 3 기각과 각하 의견이 3명 이어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라는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자, 다음 넘어가실까요? 그래서 정치권 움직임은 어떠냐. 민주당은 4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하고 광화문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겠다. 자, 지금 복귀왕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4월 18일을 넘겨가지고 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은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한덕수 총리가 마흔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발의한 상태다. 그런데 아직 국회 본회의 통과는 안 됐지만은 역시 한덕수의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크다. 자,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가 마흔여 재판관을 임명해서 금주 내에는 위헌 상태를 해소해야 된다. 금주 내라는 게 오늘까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까지 선고일이 지정이 안 되고 마흔여 재판관도 임명을 안 하고 그러면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6당이 어떻게 할 거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부터 비상 플랜이 발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 비상 플랜이 뭐냐? 한덕수, 최상목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하는 거예요. 왜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해야 되느냐? 만약에 한덕수나 최상목만 탄핵을 하면은 그 다음 사회부총리, 이조 사회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요. 또다시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조 탄핵하면은 그 다음 근데 외교부 장관인가요? 조태일인가요? 이 국무위원회 서열이 있거든요. 그 순서대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헌재의 구인 체제를 만들 수가 없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인 체제에서 5대 3이 나오면은 국민들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헌재에서 마흔역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한덕수가 계속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5대 3이 나온다? 그거는 실질적인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위헌의 소지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당연히 야권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나라는 대혼란에 빠질 수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사실 임명한 거는 헌법재판단도 그렇고 대법관도 그렇고 국무위원도 그렇고 대부분 윤석열이 임명한 거예요. 국민들이 임명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의 원칙에 비춰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국회가 완전히 무정부 상태인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가 비상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면서 위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국무위원들, 윤석열이 임명한 국무위원들 전원 탄핵을 시키고 국회가 비상기구의 역할을 해가지고 헌재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저는 이런 비상 플랜이 내주부터는 가동돼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야6당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고요. 그래서 빨리 헌재가 오늘이라도 윤석열의 선고일을 잡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적인 심판에 직면한다. 헌재는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 보실까요? 야, 국민의힘 산불 대응에 집중하자. 뭐 말은 그렇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매일 헌재 앞에서 그 헌법재판관을 압박하던 기자회견을 중단을 시켰어요. 그렇지만은 여론조는 여전히 하고 있다. 뭐 신동수 수석 대변인이 어제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 헌재 내부에서 지금 재판관들 사이에 아니 우리가 윤석열 그 내란이 맞다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그러니까 윤석열 파면시켰다가 형사재판에서 만약에 뒤집히면은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이 윤석열을 헌재에서 파면을 시켰는데 형사재판에서 윤석열을 무죄를 때린다? 이게 말이나 되는 논리입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견이 커가지고 뭐 각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이런 식의 지금 여론전을 국힘은 피고 있다. 그러면서 또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대법원 선고 빨리 해라. 그래서 2개월 내에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이런 식의 지금 여론전을 계속 펴고 있다.